네, 이거 제가 얘기 안 할까 하다가 급하게 아침에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KBS TV 9시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교체됐습니다. 이런 적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진행자가 무슨 불법 행위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높았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아예 폐지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보면서 얼마나 준비 안 된 뉴스를 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대체 박민 사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박민 사장은. 그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박민 KBS 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 좋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를 약 15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 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 원씩 완화했습니다. 매출액 5천억 원 중견기업까지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도 낮춰줬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 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을 했고요.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수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들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조 2,2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정부가 추계한 감소은 3조 700억 원과 약 1조 1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인 보편적 조세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입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계속적인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모두 1조 8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악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 3월 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대출 상환 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연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 영향이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고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통 개인 금융 채무자는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 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개인이 금융기관의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현실에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매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서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와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그 동일한 법안이 2022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